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머위는 봄이 되면 가장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워주고 당뇨 예방과 암 예방 등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 심하면 간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철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까지 머위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고 독성을 섭취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닌과 후키로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때 간정맥 폐쇄증 그리고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증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러한 독성분이 있어 머위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해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머위꽃을 먹고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건데요. 정확히는 수꽃에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이 나타나며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고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위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은 그대로 있다는 걸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몸에 정말 좋은 나물인데요. 머위에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비타민 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머위는 당뇨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머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죠. 또한 머위에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며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음주,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하여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장기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편두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한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4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사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인데요.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고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주어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세포를 이완시켜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머위를 드실 때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 머위와 함께 섭취할 때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된장인데요.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암 예방과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증화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해주고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줘 영양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찰떡궁합의 음식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위의 사포닌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로 머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머위를 먼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줍니다. 그 후에 찬물을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식혀주고 머위를 잘 다듬어줍니다. 그 후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고 면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머위와 으깬 두부에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까나리, 매실청,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맛과 영양성분 모두 좋은 머위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 헷갈렸던 식물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니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참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건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눈의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광색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아주 좋은데요.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기 아주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이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여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디스 코안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에 니콜라 본도노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나 감소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정말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채소랍니다. 참나물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 잊지 말고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겠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 그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곤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무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구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 파드득 나물은 잎이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약간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렇게 변한 잎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를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되는지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참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비타민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의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을 끓일 때 참나물을 넣어 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된답니다. 참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의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아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인데요.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깨어서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갈씩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바삭하게 부쳐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요. 만들기 정말 쉽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참나물을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다면 안 되겠죠. 참나물 드실 때 유의할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나물에 주의할 점은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체내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인데요. 그런데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서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등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이 바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이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은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의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인데요.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바로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도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소나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비트를 빼고 사과와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죠. 봄하면 생각나는 봄철의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은데 건강에는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봄동이란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배추의 크기보다 조금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답니다. 특히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인데요.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별미 봄동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저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봄동을 챙겨 드셔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에도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되고 생기가 넘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봄동, 식단에 봄동을 반드시 추가해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요즘에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이 되었는데요. 봄동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여서 암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 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동의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봄철에 먹는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 계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터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봄동은 칼로리가 낮은데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kcal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같은 양의 쌀밥이 약 15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봄동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봄동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 또한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봄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봄동이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봄동과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은 바로 구수한 된장입니다. 봄동은 비타민 A,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서로 보완해주며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의 궁합도 아주 찰떡인데요.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동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멸치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된장을 풀어주시고 끓게 되면 두부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봄동이 너무 끓으면 식감이 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입니다.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이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서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니 피부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이 봄동 겉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장을 봄동과 이렇게 버무려 주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만들어진 겉절이는 밥이랑 먹어도 되지만 데친 두부와 함께 드셔도 아주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데요.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형 조화를 이뤄서 더욱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요. 건강에 좋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많이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C는 설탕과 만나는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 방해됐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설탕과 만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동을 드실 때 설탕은 꼭 피해주세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 위염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과 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